헤라가 카메라 앞에서 진태석 뺨을 문서로 갈겨버린 그 순간 구독 안 해두면 진짜 후회합니다. 오늘은 누가 무너지냐가 아니라 태석이 가장 숨기던 관계가 어떻게 조롱당하느냐가 핵심이거든요. 회견장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때 사람들은 사라진 구실장부터 찾았는데요. 정원은 달랐습니다. 정원은 바닥에 굴러온 무전기와 방금 꺼졌다 켜진 스피커 선을 번갈아 보면서 딱 하나를 느꼈습니다. 누군가 회견장을 정전으로 덮은 게 아니라 질문이 태석에게 도달하는 순간을 잘라냈다는 걸요. 그 찰나에 헤라가 들어왔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웃지도 않았습니다. 손에 든 건 꽃도 변명도 아니었고요. 검은 서류 봉투 하나였습니다. 헤라는 마이크를 잡자마자 정원에게는 반말로 짧게 말했습니다. 정원아, 지금부터 귀로만 듣지 말고 내 삶이 어떻게 조작됐는지 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헤라는 카메라를 향해 봉투를 열어 종이를 꺼냈습니다. 숫자표도 계좌 내역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숨을 먹게 만든 건 딱 그 제목이었거든요. 가족관계 확인 자료. 헤라는 태석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아주 담담하게 내뱉었습니다. 너 범죄 들키는 건 버틸 수 있지. 근데 이건 못 버티잖아. 내가 평생 숨기던 관계. 태석이 뒤쪽에서 한 걸음 나왔는데요. 태석 얼굴엔 화보다 먼저 계산이 올라왔습니다. 헤라가 어디까지 쥐었지. 그 표정이요. 헤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헤라가 종이 위 이름 2개를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차기범 진태석. 기범이랑 너 남남 아니야. 그걸 숨기려고 기범이 죽고 나서 내가 제일 먼저 움직였지. 정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차기범은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끌어올 수 있는 건 오직 기록뿐인데요. 헤라는 그 기록을 태석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공개했습니다. 헤라는 이어서 한 장을 더 넘겼습니다. 종이 가장 아래엔 담당자 서명과 날짜가 찍혀 있었고 그 날짜는 기범이 죽은 뒤 장례가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헤라는 기자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기범이 죽은 날 너는 슬퍼한 게 아니라 정리부터 했어. 그 정리의 끝이 뭐였는지 알아? 정원을 내 울타리 안에 넣는 거였어. 그 순간 정원 머릿속에서 본인도 몰랐던 기억 조각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정원의 기억은 늘 기범의 딸로 고정돼 있었습니다. 그게 정원을 지탱해온 뼈였거든요. 그런데 헤라가 내놓은 서류는 그 뼈를 뽑아내려는 게 아니라 더 잔인한 걸 박아넣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헤라 입술이 다음 말을 꺼내는 순간을 직감했는데요. 그 직감이 맞았습니다. 헤라는 숨을 한 번 들이마시더니 회견장을 가르듯이 말했습니다. 정원은 차기범의 딸로 살아왔지. 근데 그게 전부 내가 가진 기억이 틀어져 있었던 거였어. 정원은 헤라를 바라보며 속으로 삼켰습니다. 엄마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늘도 표정이 굳었습니다. 헤라는 이어서 말합니다. 헤라 목소리는 흔들리는데 말은 또렷했어요. 예전에 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 이후로 내 기억은 여러 군데가 비어 있었어. 그 빈틈을 누가 채웠냐고? 너 진태석이 채웠지. 내가 믿고 싶었던 이야기로. 그때 하늘이 마이크를 넘겨받았습니다. 하늘은 태석을 회장님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태석을 제대로 겨눴거든요. 진태석, 당신이 정원을 옥상에서 밀었다는 증거, 지금부터 의혹 아니라 사실로 굳힙니다. 회견장 안이 한 번 더 웅성대려는 순간 헤라가 마지막 칼을 꺼냈습니다. 헤라가 들고 있던 건 종이만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요약본이었습니다. 정원이 중환자실로 옮겨지던 날 태석이 헌혈하겠다면서 팔을 걷어붙였던 그 기록이요. 헤라가 그걸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태석이 피를 내놨다고 다들 인간미라 착각하더라. 근데 그건 살리려는 게 아니라 사건을 사고로 만들려는 수였어. 정원이 살아야 사고가 되니까. 태석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태석은 사람 죽이는 건 계획으로 했지만 피가 말하는 진실은 계획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검사 결과는 너무 단순했거든요. 태석의 피가 정원 몸속으로 들어간 순간 병원은 원칙대로 교차 확인을 했고 그 과정에서 태석이 숨기던 연결고리가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헤라는 카메라를 향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태석이 숨기려던 관계는 여기서 끝이 아니야. 정원 너 기범 딸로 살아온 거 아니야. 정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정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는데요.
내가 누구 딸인지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태석의 죄를 못 박는 증거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정원이 태석의 핏줄이면 태석은 남의 딸을 밀어버린 게 아니라 자기 피를 밀어버린 괴물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태석은 회장도 아버지도 남편도 아니라 악마로만 남습니다. 헤라는 태석을 똑바로 보며 마지막 선언을 박았습니다. 너를 만든 건 나야. 내가 사람인 줄 알고 내 울타리 안에서 살았으니까. 근데 오늘은 내가 끝낸다. 정원 건드린 순간부터 넌 끝났어. 여기서부터 태석 응징이 체포 같은 단순한 결말로 가지 않았습니다. 태석이 제일 아픈 방식으로 무너졌는데요. 가족들이 전부 태석을 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한 명씩 말도 없이 동시에요. 먼저 세훈이 무너졌습니다. 세훈은 늘 태석을 아버지로 믿고 싶어 했습니다. 믿고 싶으니까 더 무서운 사실을 외면해왔고요. 그런데 회견장 뒤편에서 영채가 들고 있던 영상이 세훈 손에 들어갔습니다. 옥상에서 정원이 밀리는 순간 흔들리긴 했지만 손의 방향이 남아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세훈은 그 영상을 보고도 처음엔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냥 입술만 떨리더라고요. 그러다 세훈이 결국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아버지 진짜였어? 그 질문은 태석에게도 세훈 자신에게도 잔인했습니다. 세훈은 정원을 사랑하면서도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 있다는 공포를 감당 못했거든요. 세훈은 결국 선택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정원 편에 서기로요. 세훈은 하늘에게 건양 내부 출입 로그, 옥상 출입 카드 기록, 구실장 승인 내역까지 몽땅 넘겼습니다. 세훈이 넘긴 건 서류가 아니라 태석의 숨통이었습니다. 세미는 더 처참했습니다. 세미는 태석이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 했는데요. 헤라가 내가 키운 괴물이라고 말하는 순간 세미는 그 말이 자기 인생까지 찢는 말이라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세미는 울면서도 태석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세미는 하늘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내가 모른 척하면 정원 언니 또 죽어. 세미는 결국 태석의 비서라인이 공유하던 일정표, 회견장 스피커 제어 앱 기록, 2단계라는 지시가 오가던 메시지 캡처를 넘깁니다. 세미가 그걸 넘기는 순간 태석의 집은 진짜로 집이 아니게 됐습니다. 가족이 내부 증인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공난숙은 끝까지 계산하는 척했는데요. 난숙은 태석이 무너지는 걸 보자마자 가장 먼저 손절하려고 들었습니다. 난숙은 회견장 밖에서 조용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난 공모가 아니라 협조였어라는 말부터 준비했죠. 하지만 난숙은 착각했습니다. 이 판은 윗선이 따로 없었습니다. 난숙이 도망칠 수 있는 위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최종은 진태석이고 난숙은 공모자였습니다. 하늘은 그걸 딱 찍어 눌렀습니다. 공난숙 씨, 지금부터는 태석이 시켰다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당신 손도 같이 피 묻었습니다. 난숙은 그제야 두려워졌습니다. 자기가 쌓아올린 수가 자기를 지켜주는 벽이 아니라 감옥이었다는 걸요. 영채는 제일 현실적이었습니다. 영채는 그 영상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지 계산하고 있었는데요. 영채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영상은 협박용으로 끝내면 자기 목숨줄이 될 수 있지만 지금은 더 큰 판에서 살아남아야 했거든요. 영채는 하늘에게 영상 원본을 넘기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세훈은 완전히 무너지게 하지 마요. 하늘은 짧게 답했는데요. 정원을 살리려면 세훈도 살아야 해. 영채는 그제야 영상을 넘겼습니다. 이 선택이 태석을 끝장낸 이유는 단순합니다. 태석은 늘 실무자 하나 버리면 된다는 방식으로 살아왔는데요. 영상은 실무자를 넘어 태석 손 자체를 잡아버리거든요. 태석은 그제야 헤라를 찾았습니다. 태석은 가족들이 자기를 떠나는 건 견딜 수 있어도 헤라가 떠나는 건 견디기 어렵습니다. 헤라는 태석에게 울타리였으니까요. 태석이 헤라에게 낮게 말했는데요. 헤라, 지금 멈춰. 너까지 그러면 다 무너져. 헤라는 태석을 똑바로 보며 아주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너져야지. 너 같은 인간은 무너지라고 있는 거야. 헤라가 그 말을 하자 사람들은 드디어 깨달았을 겁니다. 헤라가 선해진 게 아니라 헤라가 선택한 싸움의 방향이 바뀐 거라고요. 헤라는 정원을 지키는 척하면서 동시에 태석을 가장 잔인하게 찍고 있었습니다. 태석이 가장 자랑하던 가족 포장을 공개 조롱으로 바꿔버렸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태석에게 진짜 응징이 들어왔습니다. 체포가 아니라 봉인이었습니다. 하늘이 준비한 패키지가 수사기관에 접수됐는데요. 거기엔 구실장 관련 재생장치 기록, 회견장 블랙아웃 전원 제어 로그, 세훈이 넘긴 출입카드 내역, 세미가 넘긴 메시지 캡처, 영체 영상, 원본 헤라가 꺼낸 과거 문서, 그리고 정원 의료기록까지 한 번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늘이 그 파일 이름을 이렇게 저장했더라고요. 진태석 전부. 진짜 말 그대로 몽땅이었습니다. 그 안엔 제일 중요한 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옥상에서 정원을 민 죄. 누가 뭐래도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정원은 사고가 아니라 태석 손끝에서 떨어졌고요. 그 죄가 확정되는 순간 태석은 더 이상 기업 뒤에 숨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은 비리를 덮을 수 있어도 살인미수를 덮긴 어렵거든요. 게다가 이번엔 더 잔인했습니다. 태석이 밀어버린 사람을 자기 손으로 만든 피로 살리려다 관계까지 드러나게 만든 꼴이었으니까요. 태석이 가장 숨기던 건 범죄가 아니라 관계였고 그 관계가 옥상 죄와 붙는 순간 태석은 끝입니다. 태석은 그날 새벽 집에 혼자 앉아 전화를 돌렸습니다. 세훈에게, 세미에게, 헤라에게, 심지어 난숙에게까지요. 그런데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태석은 늘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믿었습니다. 돈도 자리도 울타리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 울타리가 찢어진 날엔요,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태석은 처음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가족이 자기를 떠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족을 이미 오래전에 버렸다는 것을요. 정원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깨어나는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정원은 더 이상 아빠 명예만 붙들지 않습니다. 정원은 이제 태석이 만든 세계 전체를 꺾으려고 합니다. 정원은 하늘 손을 잡고 낮게 말했는데요. 나 이번엔 안 멈춰. 끝까지 가. 하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가 멈추면 죽는 싸움이야. 좋아요, 구독 눌러두세요. 다음 편 훅은 이겁니다. 정원이 검사 결과 원본을 직접 받아드는 순간 헤라의 기억 오류가 단순한 사고 후유증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든 공백이었다는 흔적이 튀어나오거든요. 그 공백을 만든 사람이 진태석이라면요, 정원 추락은 시작에 불과했고 기범의 죽음도 다시 뒤집힙니다. 정원이 입을 열기만 하면 태석죄는 더 쌓이고 더 무거워져서 이제는 정말로 도망칠 자리 자체가 사라질 겁니다.